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부분은 공황장애입니다. 공황장애.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라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막 너무 불안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뭐 대처를 잘 할 수 없는 상황, 이런 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죠. 이런 게 물론 주로 이제 나타날 때는 뭐 자기가 긴장되는 상황, 뭐 사람마다 약간 긴장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뭐 부지불식간에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뭐 위험할 수도 있고, 또 공황장애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죠. 어떤 사람은 뭐 좁은 공간에 가면 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뭐 MRI 찍으려고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갈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, 또 넓은 데 뭐 이렇게 넓은 데 갔을 때 또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 다 있습니다. 그거는 다 자기가 어떤 기존에 경험했던 과정에서 그 순간에 이제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이게 자율신경의 문제인데 그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렇습니다. 교감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뭐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호흡도 빨리 뛰게 하고 이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을 도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,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면 본인의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뭐 차를 몰다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나타났다.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공황장애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그런 것보다는 의외로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가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상당수는 이게 호흡 메커니즘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호흡 메커니즘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누구나 긴장하면 호흡이 좀 빨라지고 심장도 빨라집니다. 정상적으로 약간씩은 그렇게 돼야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, 이게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호흡하는 리듬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리듬하고 잘 안 맞으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면서 극도로 내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데, 근데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는 척추의 문제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제가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는 이유, 우리 병원에서 이제 기능성 호흡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드렸지만,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늑골이 움직이는 겁니다. 늑골이 움직이는 거지만 실적으로 이 늑골이 움직이려면 이 흉추에 붙어 있죠. 흉추. 즉 흉추에서 늑골과 흉추가 붙어있는 이 부위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. 그러려면 흉추가 일단 틀어지면 안 되고, 또한 흉추하고 요 늑골하고 이런 붙어있는 요 주변에 늑골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이는 이유들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, 척추가 잘 움직이려면 틀어짐이 없어야 되고, 이 근육은 각각 틀어진 척추 옆에서 나오는 신경에 영향받기 때문에 틀어졌다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호흡이 충분히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못 느끼다가 약간의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호흡이 안 되면서 괴롭게 느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주되게 이제 이 상부 흉추의 문제가 되면, 상부 흉추 2번, 3번 쪽에 문제가 되면 약간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, 부정맥을 유발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공황장애랑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. 이 아래쪽 6, 7번서부터 이렇게 쭉 90번 이 아래쪽은 이 직접적으로 늑골이 잘 안 움직이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도 만들고 공황장애 오는 상황을 좀 회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, 평상시에 호흡을 잘 유지하는 근육을 잘 관리하고 영향을 주는 척추를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등 근육을 자주 풀어주고 늑골하고 이런 부위를 잘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횡격막의 문제는 또 골반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. 골반이 틀어지면 복근의 기능이 틀어지고, 복근이 긴장되거나 복근의 기능을 못하면 횡격막의 기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서 호흡이 잘 안 되는데 약간 자기가 예민하고 그러면 이렇게 공황장애가
잘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제가 간단하게 또 공황장애 왔을 때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극복해야 되니까 그럴 때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갑자기 호흡은 빨라지지만 실적으로 적절한 호흡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호흡만 빨라지고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에도 항진되면서 손끝, 발끝이 다 저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비닐봉지라든가 종이봉투를 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는 겁니다. 그래서 봉투 호흡을 하는 겁니다. 봉투 호흡을 하면 몸의 CO2가 좀 더 유지가 되고 그러면 몸이 좀 이완이 됩니다. 그래서 급박하게 좀 안 좋아지는 부분 회피할 수 있으니까 봉투 호흡을 좀 하고 또 정상적으로 공기 호흡을 한 다음에 또 봉투 호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 1, 2분 정도 하고 또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능하면 호흡을 아래까지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. 복식호흡을. 그래서 자기가 호흡이 너무 가빠르지 않나 이거 좀 느끼시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좀 가능하면 천천히 해주시는 겁니다. 천천히. 그래서 복식호흡은 횡격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이 명치 쪽으로 가져가시다가 점점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 다음에 배로 그 다음에 배꼽으로 배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쭉 배가 좀 충분히 펴지게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호흡이 충분히 들어오고 복식을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 리듬을 좀 천천히 가져가기 때문에 좀 자율신경계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극복하려면 제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편, 또 자율신경이 예민했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소개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.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